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송년회 많으시죠?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덤터기를 씌운 유흥업소 일당이 붙잡혔는데 그 수법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홀로 가는 취객을 노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 신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호객 행위로 취객을 유인해서 만취를 시킨 다음에 이 마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를 한 겁니다. 일단 이 마신 술 자체도요, 가짜 양주였습니다. 남은 양주들을 섞어서 만든 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동안 돈을 뜯어낸 업주와 가당한 직원들이 특수 강도죄는 물론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업주는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취한 취객 데리고 와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결제하게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한도 초과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한도 초과가 나오면은 들킬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한도 초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의 범행 수법이 정말 치밀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일단 손님의 사이즈를 견적을 봅니다.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해당 손님이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금액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느냐? 처음에 손님을 데리고 와서 20만 원을 선결제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나중에 먹은 것이 부족하면 돌려주고 더 먹을 게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결제를 하도록 카드를 건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예금을 조회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결제를 하고 또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도 초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촬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일도 없을 텐데 촬영은 왜 했습니까? 네, 바로 협박용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손님이 술이 깨서 과도하게 술값이 나왔다 이렇게 항의할 것에 대비를 한 건데요. 이 옷을 벗은 손님의 동영상이나 사진 또 추태를 보여주면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겁니다. 또 만취한 손님을 데리러 온 가족들에게도 돈을 뜯어냈는데요. 이 술값 계산이 안 됐다는 식으로 수백만 원을 더 내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과한결제, 불법 촬영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주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손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그런 동영상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취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강도가 될 수 있고 특수 강도 미수 그리고 사기죄까지 같이 엮여서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업주한테 매일 실적 보고까지 했다는데 위원님 현직에 계실 때 예. 진짜 이러한 유흥업소 정말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그 형사들 사이에서는 뭐 바가지 술집, 뭐 껍질 벗기는 술집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네. 그런 술집인데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돼 있죠. 밖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이른바 속칭 말하는 삐끼. 네. 그들이 적정한 사람, 그것도 여러 일행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선정하지 않아요. 네. 혼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한테.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연적으로 거기서 따르는 거는 미녀가 50명 대기, 이런 거 등등해서 네. 안으로 데리고 가고, 웨이터가 이제 인계되면 웨이터가 그 사람한테, 우리 술집은 선생님이 능력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결제할 수 있습니까? 카드 보여주세요 해서 결제하는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인계에서 아가씨들이 술 잔뜩 아까 섞은 술이잖아요. 네. 여러 사람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네. 한 병 만드는 거 먹여서 만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정신 잃고 있으면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저 사람이 낼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사이즈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제 금액이 내가 총 한 몇천만 원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사람 한계에 맞춰서.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네. 이런 업주들이 꽤 많고, 이거 수시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안 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근데 정말 상습범인 것 같은 게 재판에 가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사기, 또 뭐 특수 강도, 이러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한 것은 맞다. 하지만 특수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폭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또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마시게 했다. 네. 즉 혼취 상태에 빠질 정도의 술을 마시게 해서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그것도 폭행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강도의 폭행이 있고 특수간도죄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요. 물론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방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법원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에서 더욱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술집 업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전무 지배인한테 각각 징역 4년. 그 다음에 이제 웨이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객행위를 한 직원들 있잖아요. 네.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도 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업주와 전무는 지금 실형이 나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이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는 형을 집행을 했어야 되지만 뭐 초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한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숙을 하라 그런 취지인 건데 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제 자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안 좋은 부정적인 양형 인자로 보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상 돋보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돋보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